우리 금쪽 수업 앞으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무조건 1등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문제집을 하루에 한 번씩 풀어야 잠을 잘 수 있었고,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울면서 풀어야 했어요. 그동안 제가 풀었던 문제집이 방 하나에 가득 찰 정도로 전 문제 푸는 기계 같았어요. 오, 대단하다. 마침내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가면 엄마가 말하는 잘했다 한마디에 어린 나이였지만 힘든 줄 모르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일기 쓰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마음에 들 때까지 일기를 써야 했는데 일기를요? 오, 일기를? 엄마는 제 옆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또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어머. 그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엄마가 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이젠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만 변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컸는데도.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들의 신상 파악이나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들의 학벌, 연봉을 꼬치꼬치 캐물어 누군가를 만나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10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 너무 중입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남편은 아이를 원하고 지금도 낳자고 하지만 전 아이를 낳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한테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것 같아서요. 남편과 아이 모두 저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두려워요. 이런 저도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 어떠세요? 이분은 엄마를 좋아도 하지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엄마가 굉장히 힘들고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이분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너무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상처를 줬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모가 싫은 마음이 드는 그 마음도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에 따른 마음과 이거에 대한 나의 삶에 끼친 영향, 이것을 잘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이 극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 정말. 아니,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고 키웠는데 무슨 그렇게 뭐 상처를 받았다고 뭐를 맞아. 이렇게 말을 해? 맞아. 그럼 뭐 저기 오은영 박사는 맨날 나와가지고 부모가 준 상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신도 부모 없으면 못 태어났어요. 부모가 다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뭐 좀 안답시고 나와 있는 건데 맨날 무슨 부모 상처를 얘기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다 부모 탓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부모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혹시 이 어려워하는 문제에 영향을 준 부분은 없나? 이걸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하는 면이 있다면 또는 내가 이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다면 내가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 이 어려워하는 면에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역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3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족이에요. 3남매 다 안정적인 직장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저는 사실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주 높습니다. 오빠는 바빠서, 동생은 막내라는 이유로 집안일도 딸인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참는 건 항상 제 몫이었어요. 아, 차별을 받았구나. 하루는 오빠가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훔친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그걸 다 봤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무조건 오빠 편만 들더라고요. 오빠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라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끝마다 넌 아빠 닮아서 눈치가 없어. 감정 표현 안 하고 독한 게 아빠를 꼭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빠 닮은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딸들은 엄마와 진솔한 얘기도 나누고 친구처럼 잘 지낸다는데, 저는 우리 엄마가 한없이 멀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시간이 갈수록 원망만 쌓입니다. 제가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상처 받으셨겠다 진짜. 네. 아, 마음이 아프네요. 네. 기분 차별 아니어도 이 당시 때 막 오빠랑 내 거랑 반찬만 좀 달라도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짜? 막 그거조차도 난 아직까지 막 서운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이거는 더 큰 상처일 것 같아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아이도 혹시 우리 둘째도 이렇게 중간에 껴서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진 않을까라는 맞아. 걱정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맞아. 아마 이분의 어머니께 차별했다고 하면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적 없다 얘 이러실 것 같아. 그런 적 없다고 하실 겁니다. 네. 무슨 진실 공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나 그 당시에 그때 그 아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진실 공방과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 맞습니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구나. 네, 그거는 어른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이 아이한테 하는 여러 가지의 태도나 방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못나서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 역시 불완전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부모의 문제로 인해서 자식을 그렇게 대했던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이거죠. 부모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부모를 그냥 사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졌을까 이거를 그냥 인간으로서 이해해보는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모의 미성숙함으로 줬던 나에 대한 영향을 오롯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받지 못했던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적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만 섭섭하면 슬퍼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그래도 잘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을 좀 더 보호하고 내가 좀 더 나를 잘 치료하고 치유하고 위로해서 다음에 펼쳐지는 나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가치 있는 내일 또 펼쳐지는 나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잘 이해해 보는 거죠. 30대 후반에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네. 이분은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고 교통사고를 겪었어요.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나서 체중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분이. 처녀 때는 굉장히 날씬했었대요. 그분이 어느 날 친정집에 갔는데 친정어머니가 보자마자 머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야, 몸이 그게 뭐야?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아파서 지금 이래요. 야, 너 그거 살 빼면 다 안 아파져. 야, 이게 뭐니? 야, 너 맨날 그 생선가게 아줌마가 그 입 날씬한 딸 잘 결혼 생활해서 잘 살죠? 야, 너 그 앞에 지나가지도 마. 이거를 보고 다시는 내가 친정집에 오나 봐라 하고 어머. 아주 다짐을 하고 너무나 상처를 받고 이제 돌아왔노라고. 그러나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친정 어머니는 안타까워. 그냥 딱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을 바라볼 때 좀 더 공감을 하고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보고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정어머니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가 좀 그러지 원래. 우리 엄마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바라보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엄마가 주는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자분이세요 이번에. 자소서만 수백 번 고치고 구직 사이트에 지원서를 넣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전 항상 1차 서류 전형까지는 붙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남들보다 뚱뚱한 제 외모가 문제는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살을 빼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진 않네요. 취업 스트레스와 다이어트만으로도 힘든데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빠의 막말입니다. 왜 뭐라고 얘기해? 다이어트를 한다는 놈이 고기를 또 처먹어? 의지가 쓰레기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아이고, 너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냐? 아우 너무 상처겠다. 야, 100kg 넘으면 코끼리지. 그게 사람이냐? 너무 이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어떡해. 아빠의 막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저는 대화법 책도 찾아 읽어보고 아빠에게 먼저 대화를 나눠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취업도 못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내가 죄인이다. 기생충 왜 같은 놈. 이러시지? 취업도 못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내가 죄인이다. 기생충 왜 같은 놈. 이러시지? 이렇게 모든 대화는 막말과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엄마 없이 힘들게 저를 키워준 건 감사하게 엄마가 생각해요. 없으시구나. 제가 빨리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제가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너무 네. 왜 부모는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게 일자리랑 다이어트 이런 성과를 추구하는 문제랑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큰 자극을 줘야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 어떤 충격 요법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의 어떠한 문제를 고쳐주고 싶어 해요. 어떠한 잘못된 거는 뜯어 고쳐주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따끔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면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내지는 채찍질을 하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부모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정서의 표현은 그 시작이
사랑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0.001도 의심 안 합니다. 그거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 안에는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마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면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얘가 굉장히 나쁜 면이야. 이런 미성숙함을 통해서도 사랑은 표현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방적인 거라고 보죠. 물론 그건 역시도 잘 되라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랑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돕지 못합니다. 되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제가 충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말하세요. 뭐라고요? 그런데 말해도 부모님이 어떨 때는 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인정을 안 하네. 네. 잘 되라고 내가 네. 얘기한 거야. 그래도 그냥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당신한테 그냥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이 인정하거나 부모님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랬노라고 말해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얼마나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나는 너 사랑한 거밖에 기억 안 난다.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면서 너 뒷바라지 했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우리 부부는 희생한 거밖에 생각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꼭 대학을 가겠대요. 뭐 대학을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본인은 가겠대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봤더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못 받겠죠. 당연히. 여기서 누가 제일 속상하겠습니까? 본인. 그렇죠. 본인이 제일 속상하죠. 어쨌든 속상한 건 맞습니다. 속이 상한 건 마음이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상황은 상황인 겁니다. 아들이라고 합시다. 이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도 않고 밥도 뭐 안 먹는다 하고 슬퍼서. 계속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 똑똑. 야, 나와서 밥 먹어. 아, 됐어요.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밥도 안 먹어.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밥도 안 먹어.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나와. 됐다고요. 나가세요. 그래서 야, 네가 시험을 못 본 거지. 우리가 언제 학원 간다면 학원비를 안 주니 갔다 오면 딱 간식 챙겨나 밥을 안 차려주니 너 그렇게 그따위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 대학이 무슨 근거리 배정이냐. 너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A 엄마예요. A 엄마. 자, B 엄마는 빨리 와주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네가 제일 속상하지. 그런데 그래도 밥은 먹어라. 밥을 안 먹으면 또 나는 엄마니까 또 속상해.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의논을 해보자. 이 엄마처럼 되고 싶어. 없는 엄마. 없는 엄마. 없는 엄마. 우리 엄마가 있습니까? 없어. 될 수 있다.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가상에나 있는 엄마. 조금 더 A 현실적인 엄마하고 B 엄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네, 아들을 공통점. 걱정하는 거? 마음. 아들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네, 아들을 밥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공통점이에요. A하고 B 엄마 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시험 못 보고 학교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를 본인도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 걱정됩니다. 밥 안 먹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A 엄마가 자기가 B 엄마처럼 말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삐 엄마는 없거든. 삐 엄마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오녀 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기억하는 거는 감정.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했던 마음만 기억하지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삐 엄마처럼 말하는 거는 미드 대사가 이상하죠. 남사시는 거예요. 영화 대사. 남의 엄마 같아, 남의 엄마. 뭔가 정이 안 느껴지는 대사. 아이가 만약에 뛰면 너 손 내려와 와. 너 한번 대어봐. 난데? 우리 엄마들. 진보다. 엄마. 내가 그렇게 우리 그렇게 엄마가. 한다든가. 아니 이게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도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근데 이렇게 전달하는 언어 화법이 우리 문화에 진짜 너무 바뀌어야겠다.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그렇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부모는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냥 너는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말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오글거리잖아요. 좀. 이 오글거리는 걸 극복하고 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해. 애한테. 정말 고맙다. 너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자식이라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줘야 이것이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듣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듣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네. 맞아. 그리고 이것은 배우자에게 해줘도 좋아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배우자한테도 어려워. A 엄마 밑에 자랐어요. 네. 그 제가 B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될 수 있습니다. 네. 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은 특히 정서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은 언제나 후천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어, 소름.